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물포커스의 최소호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경제 성장을 위해서 산업화, 공업화에 치중하다 보면 환경 문제로 몸살을 앓기 마련인데요. 우리나라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이제는 환경과 경제가 상생할 수 있는 이른바 녹색 성장이 필요 불가결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걸려있는 녹색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분야가 있는데요. 바로 환경산업입니다. 인물포커스, 오늘은 우리 환경산업을 발전시키고 환경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해주고 있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윤승준 원장을 초대했습니다. 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원장님으로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한 1년 4개월 정도 됐습니다. 네. 그럼 임기는 원래 어떻게 됩니까? 임기는 3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여러 가지 외부 변수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환경산업기술원, 제가 짤막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환경산업기술원이 출범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인지도는 낮지만은 이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는 2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런 성과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저희들의 어떤 지원과 도움을 필요하시는 기업분들도 많고 또한 연구계에 계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우리 기술원에 대해서 앞으로 더 잘하라는 뜻으로 후한 평가를 내렸기 때문에 그런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원장님으로서는 보람이 있으셨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환경산업기술원,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크게 지금 4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환경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 환경산업체를 육성하고 또한 이들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 세 번째는 환경 친화적 제품 그리고 환경 친화 기술을 인증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일상생활에서 녹색 생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그런 지원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간략하게 이제 환경산업기술원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환경산업이라는 것이 공해 방지를 하는 산업을 이제 일컫는 말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쉽습니다. 네, 조금 더 쉽게 이런 게 환경산업이다라고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줄이는 그런 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대기오염물질이랄지 하천에 버려지는 오염물질들, 그다음에 쓰레기 처리 문제, 유해한 화학물질 이런 거를 없애거나 독성을 낮추는 그런 기술을 보통 환경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아울러 또 이러한 거를 만드는 기계장치, 기계장치를 만드는 산업까지 포괄적인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환경산업이 어떤 것이다 좀 이해가 됐을 겁니다. 이제 시청자분들도. 올해 주요 역점 사업들을 계획하신 거 있다고 들었는데 올해는 어떤 사업들이 중점적으로 추진이 됩니까? 아무래도 이제 국내외적으로 이제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들이 많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금년 사업 계획도 이러한 중소기업들을 위한 그런 사업에 중점을 둘 생각입니다. 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기업들이 좀 경쟁력을 높이고 아울러 해외 진출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해드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환경산업이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환경시장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규모는 어느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까? 대략 한 55조 정도의 시장 규모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네. 다른 산업과 달리 연평균 한 6% 정도 매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환경산업이 매년 6% 성장을 네, 한다면 예. 앞으로 굉장히 이제 기대가 되는 산업인데요. 환경산업체 이 회사 수는 어느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한 3만 3천 개 정도의 기업들이 환경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네. 알고 있습니다. 3만 3천여 개 이제 환경산업체가 있는데 이 가운데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분포 어떻습니까? 한 대부분, 즉 다시 말씀드려서 한 85% 이상이 그 중소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말을 들어보니까요, 이 85%에 이르는 이 환경 중소기업들이 시장에서 사업을 이렇게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왜 그렇습니다. 그런 겁니까? 쉽게 말해서 이 환경 산업에 이 중소기업이 진입하는 문턱이 높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사회자님 말씀처럼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발주되는 환경시설공사의 대부분, 다시 말씀드려서 한 70% 이상이 그 대기업 건설사들이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다음에 그 환경 중소기업에 재하청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왜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나요? 그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환경시설공사가 이제 발주가 되면은 대기업들이 딸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그는 일반 건설공사하고 전문성을 갖춘 전문 기술력이 필요한 환경공사를 분리 발주를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적어진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아직은 제도상 그렇게 되어 있지를 못합니다. 네. 다만 그 전기 쪽이나 통신, 소방, 문화재 관리 이쪽에 대해서는 분리 발주가 되고 있고 네. 그런 기업들은 나름대로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으면서 관련 산업들이 기술력도 갖추고 나름대로 성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쓰레기, 또 폐수, 뭐 매연, 소음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줄이고 또 사후에 이걸 효과적으로 경제적으로 처리하는 게 이제 환경 산업의 중요한 기능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환경 산업, 환경 기업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이제 대기업의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하도급 기능을 하고 있는 게 환경 영세 중소기업들의 지금 현주소인데 그만큼 낮은 가격에 환경 산업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면 그 피해는 결국은 이제 시민들, 우리들한테 전가되지 않겠습니까? 네. 앞으로 어떤 점이 개선이 되어야만 이런 점이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그 사회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저가로 재하청을 받다 보니까 그 중소기업들이 관련 기술을 개발하기도 어렵고 또한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네. 아까 전기나 통신 이쪽 사례와 같이 전문 이런 기술력을 갖춘 공사의 경우는 전문 기업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분리 발주를 하는 제도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두 번째는 일정 금액, 일정 규모 그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는 그 대기업이 참여를 제한하는 그러한 방식도 대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환경시설공사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좀 보완이 되거나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렇게 영세한 환경 중소기업들이 85%나 되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뭐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저금리로 지원을 뭐 해준다, 뭐 대출을 해준다 이런 네. 얘기도 있던데요. 예, 저희가 두 가지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환경 자금을, 정책 자금을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에 한 1,350억 정도의 규모를 그 재활용 산업이랄지 환경 개선 자금, 환경 산업 육성 자금 등에서 그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네. 물론 아주 좋은 이율로 그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두 번째는 이제 우리 환경기업도 자체적인 기술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기술 개발할 여력이 아직은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여력은 없지만 기술 개발을 원하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제가 환경기술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자금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환경정책 자금이나 또 기술 개발할 때 그 지원해주는 그러한 돈들은 어떤 기업들도 이용이 가능합니까? 뭐 대기업은 제외가 되고요. 네. 일단 그 중소 기업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누구든지 그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네. 특히 금년도부터는 영세한 소기업에 대해서는 네. 특별히 우대하는 쪽으로 제도를 좀 바꿨습니다. 네, 우리나라 환경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제 기업들 좀 영세하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 환경 산업의 기술은 상당한 수준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저희가 정부에서 지난 20년 동안 환경기술 개발 쪽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네. 그 결과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력이 그 선진국에 비해서는 한 70에서 한 80% 정도까지는 이루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일부 분야에서는 거의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까지 간 그런 기술도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성장을 하다 보면은 이제 환경 문제 때문에 이제 골치를 썩는 나라가 참 많은데 우리나라도 이제 계속 이제 산업화되다 보니까 이제 몇 년 전부터 환경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이런 환경 산업에 대한 어떤 본격적인 지원하고 또 이 환경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이 환경 산업에 대한 어떤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게 어떻게 보면은 환경산업기술원이 출범한 시기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 20년 전부터 본격적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희가 특히 또 이쪽에 중점을 정부가 뒀던 것은 저희가 지난 50년간의 그 고도 압축 경제 성장 그 과정 중에서 많은 그 환경 오염을 겪었습니다. 또 이제 생활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국민들은 깨끗한 환경에 대한 욕구가 높아졌고요. 네. 이런 경제 성장과 국민들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정부에서 20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그 환경 산업 또 환경 기술 쪽에 많은 투자를 해오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환경 기업들이 또 영세하고 좀 중소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기술만큼은 이제 선진국 수준 한 80% 가깝게 쫓아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이 환경산업기술원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이 환경 신기술을 인증해 주는 업무가 있더라고요. 네. 지난해 같은 경우에 환경 신기술 어느 정도나 인증을 해 주었습니까? 그리고 또 실제로 그게 사업 현장에 적용된 건수 같은 게 파악이 될 수 있나요? 네, 저희가 작년에 한 280건 정도의 그 환경 신기술을 그 인증을 해드린 바 있고요. 네. 이 인증된 신기술들이 그 공사 현장에 적용돼 가지고 한 4조 5천억 정도의 그 수주 실적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환경 우수 신기술을 갖고 있는 말 그대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업체들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저희가 지금 그 3만 3천 개 그 기업 중에서 네. 그 나름대로 기술력도 갖고 있고 또한 이제 그 해외 진출을 꿈꾸는 기업들이 한 500개 업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 중에서도 당장 지금 그 해외 기업과 경쟁하고도 그 될 만한 기업은 저희가 한 30개 정도를 뽑아서 아주 중점적으로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해외로 진출하려는 기업들이 한 500여 개나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우리나라 환경 업체들의 해외 진출 현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 설명해 주시죠. 예. 작년에 한 135개 업체에 대해서 해외 진출 사업을 직접 지원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또 이 업체들이 작년에 한 5,150억 정도의 수주를 일궈낸 바가 있습니다. 얼마요? 5,150억 원이요. 네. 저희가 우리 기업이 지금 그 해외 발주하는 금액이 대략 한 5조 정도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한 10% 정도, 10분의 1 정도를 저희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지원을 해서 네. 수주가 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환경산업 시장이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신흥개발국이라든지 중남미, 아프리카 같은 경우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눈여겨보는 이 새로운 이 환경 시장 어느 지역입니까? 저희가
현재까지는 주로 아시아 시장에 많이 중점을 두었었는데 네. 이제 지금부터는 중동하고 중남미까지 저희가 바라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가 어렵긴 하지만 이 환경 시장은 꾸준하게 커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런 아시아나 중남미, 중동 이쪽은 연간 한 10% 정도의 환경 시장 규모가 크고 있어서 저희한테도 아주 매력적인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해 환경산업 수출 액수가 5천억을 돌파했다고 말씀해 네. 주셨는데 지지난해에 비하면은 이게 어느 정도나 성장한 겁니까? 지지난해 한 3,300억 정도 규모였기 때문에 한 60% 정도가 증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60%가 증가했다면 이제 상당한 수준인데 우리 기업들의 노력도 있을 것이고요. 또 환경산업기술원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국가기관에서 또 이런 기업들을 정책적으로 이제 지원해준 덕분이 아닌가 싶은데 해외 수출을 위해서 기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뒷받침을 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환경산업기술원이 갖고 있는 특징보다는 이제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게 저희들은 이제 환경 사업을 개발하는 쪽에 많이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개독, 아시아, 중남미, 중동 이런 나라에 찾아가서 네. 그쪽에서 필요한 환경 사업을 먼저 개발해 주는 작업.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말로는 이제 환경 개선 마스터 플랜을 저희가 저희 비용으로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만드는 과정에서 그쪽 정부에다가 앞으로 이러이러한 환경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하는 방식. 이 방식이 저희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한 사례가 우리 기업이 작년에 알제리에서 엘하시라는 강보건 사업을 수주한 바 있습니다. 네. 규모가 한 5억 불 정도가 되는데요. 이 사업도 저희가 2009년도에 저희 환경산업기술원하고 환경부가 가서 환경개선 마스터 플랜 사업을 만들어주면서 네. 그 사업 속에 강보건 사업을 제가 제안했던 사업입니다. 네. 제안한 거를 알제리 정부가 받아들여서 사업화된 그런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제리에서 수주한 그 규모가 상당하다면서요? 예, 5억 불 규모입니다. 네.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시장에 진출할 때 이 환경 사업 개발하는 것에 더욱더 조금 독려를 많이 하고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국내에서 중소기업들이 환경 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권을 따내는 것도 어려운데 중소기업들이 해외 진출했을 경우에 해외 정부와 또는 그쪽의 기업들과 계약을 맺거나 뭐 MOU를 체결하는 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을 텐데 네. 그런 경우에 어떻게 좀 도움이 되는 방안이 있습니까? 예, 뭐 좋은 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외국도 환경 사업의 대부분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중소기업들이 상대방 공무원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바로 그러한 점을 저희 환경부하고 저희 환경산업기술원이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필요한 발주처 공무원들을 한국에 초청해가지고 관련 기업들하고 상담의 자리를 만들어 준다랄지 아니면 해당 국가와 이제 국제 공동 연구 사업 같은 것을 통해서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기업이 상대방 공무원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는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어디에 기고한 글을 봤더니 우리나라 환경산업체 10%가 수출하는 업체가 될 수만 있다면 해외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글을 쓰셨더라고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까 이제 이렇게 글을 쓰셨을 텐데요. 어떤 게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까? 우선은 우리 기업이 우리 국내에서 다양한 수주 실적을 쌓아야 됩니다. 실적이 있어야 해외 공사를 입찰에 참가할 때도 도움이 되는 점이 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이제 하도급 받다 보니까 충분한 국내 공사 실적을 인정받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분리발주를 통해서 우리 국내 기업 스스로 이름으로 많은 공사 경험을 쌓도록 하면서 그 과정에 기술도 더 높이고 아울러 이제 시공 능력을 키우는 그런 그런 기회를 드리는 게 중요한 점 중에 하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집 주변에 이 쓰레기를 누군가가 그대로 방치해버리면, 누군가가 치워가지 않으면은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네. 쓰레기 매립 때문에 또 지역 주민 간의 갈등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 오수, 오물, 또 이 매연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한 이 환경 기술 개발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이제 매립하느냐, 처리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재활용하느냐의 어떤 기술이 개발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로 좀 연구되고 있고 또 개발되고 있는 수준입니까?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우리는 쓰레기는 쓰고 남아서 버리는 물건으로 인식을 해왔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 국토도 좁고 그 자원이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냥 버려지는 그런 쓰레기로 인식하지 않고 이거를 다시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이런 발상의 전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뭐 최근의 일이긴 합니다만은 저희가 그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 개발 이런 쪽도 저희가 최근에 시작을 했고요. 그 환경부나 저희 정책 방향도 그 쓰레기를 버리는 그런 게 아니고 이것도 새로운 자원이라는 인식하에 요거를 우리 다시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그 자원화해서 더 유익한 곳에 쓸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에도 지금 투자를 시작을 한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들의 미래, 우리들의 이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환경 산업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이제 지나치지 않는 것인데요. 앞으로 더욱더 환경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또 우리나라의 이 중소 환경 기업들이 보다 더 이 수익성을 얻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개선돼야 할 점, 또 보완해야 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제가 자꾸 말씀을 이제 중복해서 드리는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그 전문 기술을 갖춘 환경 기업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공사할 수 있는 분리발주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이러한 기업들이 좀 경쟁력을 높여서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저희 환경부하고 환경산업기술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외교부랄지 코트라랄지 코이카 또는 한국수출입은행 이런 관련된 모든 기관들이 좀 정형화된 틀을 만들어서 함께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적 뒷받침이 된다면 충분히 우리 환경기업도 희망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환경산업, 환경기업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새 정부가 출범합니다. 환경행정에 있어서 또 30년 가까이 공직 생활도 하셨으니까 어떤 점이 좀 앞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라고 싶은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그 당선자께서 이제 국민 행복 시대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이런 환경도 그 국민들의 그 다가가는 그런 행정, 환경 보전이 바로 내 아이들한테 또 내 이웃의 건강이 보탬이 되고 그 주변 환경이 더 좋아짐으로써 어떤 삶의 질이 높아지고 또 삶의 질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그 체감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국민 체감형 그 정책을 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나라 이 환경 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있어서 좋은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들 집 주변에 쓰레기나 오수, 매연, 소음 그대로 방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환경산업의 중요성 아셨을 겁니다.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역사는 선진국들에 비해서 짧은 편이지만 환경기업과 기술의 수준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환경산업체 85%가 중소 영세 기업일 정도로 열악하다 보니 문제점들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 환경기업들의 해외 진출 중요합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어렵게 꾸려가고 있는 중소영세 환경기업들이 대기업의 하도급 업체로 전락하지 않고 제대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상생의 기업 생태계가 마련되는 것이 더 급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야 우리들의 환경도 그만큼 쾌적해질 수 있으니까 말이죠. 인물 포커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